넘어간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매입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입찰을 미루다 민간업체가 낙찰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양 전환을 앞둔 삼척의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분양 자금 마련이 어렵다며 LH의 임대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3 강원도 소년체육대회가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고성군을 주 개최지로 열전에 돌입합니다. 강릉시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며 21만 명 선 붕괴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북방항로 중단 이후 10년 가까이 방치된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저렴한 가격에 사겠다며 기다리는 사이 민간업체가 갑자기 건물을 낙찰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은 북방항로가 중단된 이후 10년 가까이 방치됐고 건물은 결국 법원의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속초시가 속초항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에 매입을 건의했고 지난해 강원도가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길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강원도가 최저 매각 가격으로 낙찰받기 위해 몇 차례 유찰 과정을 지켜보는 사이 민간업체가 갑자기 건물을 낙찰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경매 기일에 5억 3천여만 원을 써내 매각 허가 결정이 넘어간 겁니다. 최저 매각 가격은 처음 44억 원대로 시작해 3억 6천여만 원까지 떨어졌지만 강원도는 입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경매 공고의 사용 용도가 국제 여객선 터미널로만 한정돼 있어 민간업체가 뛰어들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다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레고랜드 보증채무 이행 때문에 상당히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대금 지급 기한인 오는 24일까지 낙찰받은 업체가 법원에 잔금을 납부해 소유권이 이전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낙찰받은 업체는 경매나 부동산 관련 업체로 알려져 선사 유치나 항로 운항 등의 경험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찰받은 그 회사에 일단 먼저 정상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찰업체가 정상화를 하지 못하면 원상회복을 요구할 것이고 포기를 종용할 생각도 있습니다.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은 러시아나 중국 등 북방항로 운항을 위해 지난 2000년 동춘항운이 지었습니다. 한때는 보따리상들이 오가며 북적였지만 선사가 여러 차례 바뀌며 2014년 스테나 대하라인이 철수한 이후 경매 단계까지 넘어갔습니다. 국가 소유 항만 부지에 민간업자가 건물을 지어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나눠져 있다 보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원도는 조만간 낙찰업체와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미 장기간 방치됐던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시설 개보수와 항로 재개 등 정상화 시기는 또다시 후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삼척 도계의 주공아파트 단지 한 곳이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분양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임대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소유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곳곳에 임대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현수막들이 내걸려 있습니다. 삼척시 도계업에 조성된 280세대 규모의 주공아파트로 지난 2013년 10년 공공임대형으로 입주해 올 연말이면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현재는 면적에 따라 2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고 있는데 감정평가를 해봐야 정확하게 산출되지만 분양 전환하면 가구당 5천만 원 안팎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조기 폐광을 앞둔 도계 지역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분양 전환이 아닌 임대 기간 연장을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 분양 전환에 필요한 목돈 마련이 어렵고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아파트를 구입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계속 임대를 이제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게 안 되면은 전부 다 이제 나가겠다는 이제 그런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 단가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분양 단가는 그 돈이면은 타 지역의 삼척이나 아니면 동해나 나가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처음 공급할 때 10년 공공임대 후 분양 전환으로 입주민들과 계약했고 법적으로도 임대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주민분들이 지역 여건에 따라서 임대 연장을 희망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또 일부 주민들께서는 분양 전환을 또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계약에 따라서 23년 말에 일정에 따라 분양 전환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년 1월부터 분양 전환을 시작해도 1년 동안은 임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이후 아파트에 거주하려면 반드시 분양 전환해야만 해 목돈 마련이 당장 어려운 입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3월 말 기준 강릉시 인구는 21만 678명으로 빠른 인구 감소세를 이어가며 21만 명대 붕괴 위기감을 키웠습니다. 강릉시 인구 및 세대 현황에 따르면 3월 말 강릉시 인구는 21만 678명으로 2월보다 262명 줄었고 지난해 말에 비해선 3개월 만에 703명 줄었습니다. 특히 주문진읍과 내곡동의 인구가 지난해 말보다 100명 넘게 줄어 가장 많은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 인구는 최근 매달 250명가량씩 계속 줄고 있어 이대로라면 서너 달 안에 인구 21만 명대가 무너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2023 강원도 소년체육대회가 고성군을 주 개최지로 강릉, 속초, 양양, 춘천, 양구 등에서 열립니다. 가슴 뛰는 스포츠 함께하는 강원이란 구호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모두 30개 종목에서 학생 선수와 지도자를 합쳐 모두 3,700여 명이 참가합니다. 21개 종목은 고성에서, 9개 종목은 강릉과 속초, 양양 등 5곳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속초의료원 의료진 공백으로 인한 응급실 축소 운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속초의료원은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 사흘간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고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나흘만 24시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의료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퇴사하면서 의료진 공백이 발생해 2월부터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인력 충원이 쉽지 않아 전문의에서 전공의까지 채용 조건을 완화하고 전공 제한도 없앴습니다. 가로등과 가로수와 같은 기둥만 있으면 어김없이 내걸려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은 도내에서도 골칫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는 공무를 수행하다가 고소 고발을 당해 재판을 받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내 곳곳에 걸려있는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는 춘천시 광고물팀. 춘천지방법원 법정에 피고인 신분으로 섰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춘천 온이동 사거리에 신고 없이 설치된 현수막들을 불법으로 보고 제거했는데 현수막을 내건 사람이 재물 손괴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제거 반원들은 정식 재판을 요청했고 춘천시는 법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춘천시에서는 변호사 선임 등 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한다는 건데 사실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피고인들이 먼저 변호 비용을 내면 춘천시가 나중에 보전해주는 방식인데다가 재판에서 지면 지원 비용을 도로 반납해야 합니다. 재판과 함께 징계도 걱정해야 합니다. 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유무죄의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가 기소만 해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공무원들은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면서도 일일이 법을 따져가며 공무를 수행했는데 단순히 피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도 오로지 개인이 져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현수막이 집회 신고가 안 돼 있는데도 떼야 되는지 안 떼야 되는지 그런 것도 확실히 한 번, 두 번 더 되새기고. 적극 행정을 했다가 개인이 괜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퍼지지 않도록 공무를 수행하다 생긴 법적 문제를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친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태백경찰서는 지난 1일 밤 10시 10분쯤 태백시 철암동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머니의 신고로 체포된 50대 남성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8일 강릉 유천초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교사 등이 경찰에 강제 연행되고 부상당한 사건과 관련해 신경호 교육감과 강원도 교육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유천초 공대위는 오늘 강원도 교육청에서 신경호 교육감이 지난해 7월 작성한 합의를 9개월간 이행하지 않고 약속을 번복했고 급기야 면담을 요구하는 교사들을 경찰을 불러 연행하며 파국에 이르렀다며 책임감 있게 문제 해결에 응하고 폭력 사태를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전국 78개 단체와 482명의 개인이 연명을 내고 동참했습니다. 양양공항 거점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국토교통부의 항공사 안전수준 평가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은 국내 항공사 11곳을 대상으로 항공기 점검과 같은 안전 수준을 조사한 결과 플라이강원이 대한항공, 에어인천과 함께 평균 이하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완화 이후 늘어난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 종사자의 안전수칙 준수 점검 등 현장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출근 시간대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태백시 상장동 일대의 열차 운행 시간을 변경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태백시 현안대책위원회는 태백역에서 오전 8시 32분에 무궁화 열차가 출발하면서 상장동 건널목이 5분가량 통제돼 주변 4천여 아파트 세대의 출근과 초등학교 등교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백현대위는 부정기 화물열차도 이 시간대에 운행하면서 교통 통제가 가중되고 있다며 태백역 출발 열차 시간을 9시 이후로 변경하고 출근 시간에 다른 열차 운행도 줄여줄 것을 한국철도공사에 요청했습니다. 오랜 시간 활용되지 못했던 삼척항 유휴부지에서 제1회 삼척 랜드 아트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오늘 오후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5달 동안 삼척항 일대에서 열리는 제1회 삼척 랜드 아트 페스티벌은 석조와 철물 등의 소재로 된 조각작품 제작과 설치를 비롯해 전시와 포럼 등 예술문화 관련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국내외 유명 작가들이 참여하며 삼척시는 페스티벌을 계기로 작가들에게 창작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삼척항 일대를 문화예술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강릉 단오제가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K컬처 관광 이벤트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 관광객이 다양한 국내 문화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100가지 행사를 선정했으며 국외 홍보와 박람회, 방한 관광 상품화 등이 추진됩니다. 천년의 축제 강릉 단오제는 200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으며 올해는 단오 보호화사를 주제로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본행사가 열립니다. 야생 참진드기에 물렸을 때 걸리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이른바 SFTS에 대한 예방이 강화됩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춘천과 원주를 비롯한 전국 10곳에서 유해 야생동물 신고로 포획한 고라니 1000여 마리를 표본 감시해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즉시 유관기관에 정보를 공유할 방침입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최근 5년 사이 SFTS 감염자 1,089명 가운데 단 1명을 제외하고 모두 4월에서 11월 사이에 감염됐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동해시가 초고령 사회에 대응해 노인 돌봄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동해시는 2021년부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현재 고령화율도 22.3%로 높아짐에 따라 120명의 인력을 투입해 1,8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 방문과 전화를 통한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동해시는 올해부터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와 공공 이불 빨래방 운영, 재가 맞춤 돌봄 서비스 확대를 비롯해 장기 요양기관 지정 심사 등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